안녕하세요.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불과 며칠 사이에요. 디지털 세계의 심장부에서 정말 거대한 균열이 두 개나 생겼습니다. 한쪽에선 실리콘밸리의 가장 진보된 인공지능 두뇌가 통째로 도난당했고요. 다른 한쪽에선 월스트리트를 뒤흔들었던 50조 원 증발 사태의 진짜 배후가 드러났습니다. 언뜻 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사건의 중심에 놀랍게도 똑같은 적이 숨어 있었어요. 바로 익명성이라는 유령이죠. 오늘 분석에서는 파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 거대한 위협들을 막아내는 사실상 유일한 방패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구조적인 필연성을 아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강력한 문장이죠. 이게 바로 50조 원 규모의 테라루나 붕괴 사태가 그냥 알고리즘이 실패했거나 경영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암시하는 최근 수송에서 드러난 아주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우리가 다룬 이야기의 성격을 딱 규정해 주는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기술 분석이 아닙니다. 디지털 세계의 익명성 뒤에 숨어서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공격자들과 그걸 막아내려는 방어 사이의 거대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한번 풀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디지털 세계에 나타난 두 개의 치명적인 균열을 살펴볼 거고요. 그 첫 번째 습격인 AI 두뇌 탈취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습격인 50조 증발 사태의 배후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격의 근본적인 원인을 관통한 뒤에 왜 파이 네트워크의 사중 방어벽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대체 불가능한 인프라를 만들어냈는지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가와 실리콘밸리의 러브콜은 과연 시작되었는가? 이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최근 며칠 사이에 빵 터져 나온 이 두 개의 사건은요, 현재 우리가 발딛고 있는 디지털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아주 근본적인 약점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는 인공지능 산업의 심장부에서, 다른 하나는 암호화폐 시장의 한복판에서 일어났지만 그 본질과 공격 방식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습격부터 아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AI 기업이죠. 구글 출신들이 세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중국의 주요 AI 연구소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고 산업적인 규모로 엔트로픽의 AI 모델인 클로드의 두뇌, 그러니까 수년간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 개발한 핵심 역량을 통째로 훔쳐갔다는 겁니다. 이들이 사용한 공격 방식이 바로 이 모델 증류라는 아주 정교한 기술입니다. 이게 그냥 데이터를 해킹해서 빼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훨씬 더 교묘하고 악질적이죠.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세계 최고의 요리사에게 수백만 가지의 질문과 요청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리사가 요리하는 방식, 숨겨놓은 레시피, 재료를 조합하는 원리, 심지어 생각의 흐름까지 싹 다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대한 데이터를 이제 막 요리를 시작한 신임 요리사한테 학습시켜서 단 몇 주 만에 원본이랑 거의 똑같은 수준의 요리사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즉,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지적재산을 불법적으로 흡수하는 정말 최악의 지적재산권 탈취 수법입니다. 공격의 규모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중국의 AI 연구소인 미니맥스는 무려 1,300만 건 이상, 문샷 AI는 340만 건 이상, 딥시크는 15만 건 이상의 불법적인 대화를 생성하면서 클로드의 능력을 조직적으로 빼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냥 한두 명의 해커가 재미삼아 벌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지원을 받는 걸로 의심되는 거대 기업들이 자본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벌인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이자 데이터 추출 작전이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엄청난 공격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숫자 24,000에 있습니다. 공격자들은 무려 24,000개의 가짜 계정, 그러니까 유령 계정을 만들어서 공격을 퍼부은 거죠. 이게 바로 현존하는 인터넷 시스템의 가장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약점이에요. 누구든지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익명으로 아주 쉽게 그리고 대량으로 가짜 신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바로 이걸 정확하게 파고든 겁니다. 이 24,000개의 유령 계정들이 만들어낸 총 대화량을 보세요. 무려 1,600만 건이 넘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명확하죠. 이건 단순히 몇몇 기능을 테스트하는 수준을 넘어서 AI 모델의 두뇌를 통째로 복제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진 아주 끈질기고 지속적이며 거대한 규모의 작전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그냥 기업 하나가 기술 털린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이건 단순한 기업 간의 다툼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첫째, 엔트롭틱 같은 회사들은요, 생화학 무기 개발이나 악성 사이버 공격에 AI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수많은 안전장치를 심어놓습니다. 그런데 모델 증류 과정에서는 이 모든 안전장치가 싹 다 제거된 채 핵심 능력만 복제될 수 있어요. 둘째, 이렇게 통제 불능의 위험한 AI 영역이 특정 국가의 군사나 감시 시스템에 그대로 탑재될 수 있다는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깊은 곳, 그 근원에는 누가 진짜 인간 사용자인지를 검증할 시스템이 현재 인터넷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균열을 봤으니까 두 번째 균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같은 시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과거 50조 원을 순식간에 증발시켰던 테라루나 사태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거대 헤지펀드에 의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금융 암살이었다는 폭발적인 소송이 제기되면서 월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타임라인이 바로 소송에 담긴 사건의 재구성인데요. 와, 이거 진짜 한편의 금융 스릴러 영화 같아요. 자,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먼저 테라폼 랩스가 시장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유동성 풀에서 1억 5천만 달러의 USD를 조용히 빼냅니다. 이건 시스템의 방어벽을 일시적으로 허무는 마치 은행 금고의 경비원을 잠시 자리를 비우게 만드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비공개 정보가 비밀 채팅방을 통해서 제인 스트리트라는 거대 헤지펀드에 유출됩니다. 그러자 제인 스트리트는요, TF12 자금을 뺀 지 단 10분 만에 방어력이 가장 약해진 바로 그 풀을 향해서 8,500만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USD를 그냥 집어던져버립니다. 결국 1달러에 딱 고정되어 있어야 할 USD 가격이 무너지는 첫 균열이 생기고 이 작은 균열이 도미노처럼 번져서 50조 원 규모의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킨 겁니다. 이 금융 공격 구조를 한번 해부해 보면요. 딱 이렇게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의도적이든 아니든 순간적으로 유동성 진공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둘째, 내부 정보를 가진 공격자가 이 찰나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죠. 셋째, 대규모 매도 폭탄으로 시스템의 심장, 즉 핵심 알고리즘을 깨뜨려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자는 이 붕괴로 인한 혼란 속에서 쇼 포지션 같은 걸 통해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여기서도 핵심 키워드는 명확합니다. 바로 익명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사건을 꿰뚫는 공통의 적이 선명하게 보이시죠? 실리콘밸리의 AI 두뇌를 훔친 2만 4천 개의 가짜 계정, 그리고 월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린 익명의 지갑과 비밀 채팅방. 이 두 거대한 습격의 배후에는 바로 가짜 혹은 익명의 신원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현대 디지털 시스템의 구조적인 결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는 세상, 신원을 증명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도 명백해진 거죠.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파이 네트워크를 단순한 또 하나의 암호화폐가 아니라 바로 이 신원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부터 설계된 글로벌 신뢰 인프라라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파이는 바로 이 모든 공격을 원천적으로 막아내는 아주 강력한 사중 방어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표가 오늘 분석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가진 그 누구도 쉽게 뚫을 수 없는 4겹의 방어막, 바로 경제적 해자입니다. 첫 번째, 프로토콜 수준의 KYC는 엔트로픽을 공격했던 시빌 공격, 즉 수만 개의 가짜 계정 생성을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42만 개가 넘는 분산 노드는 중앙화로 인한 단일 실패 지점, 그러니까 공격받을 급소를 제거해버리죠. 세 번째, 규제 우선 설계는 유럽의 미카 법원 같은 강력한 규제 리스크를 처음부터 막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마지막으로 솔로반 스마트 컨트랙트는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안전하게 다루기 위해 꼭 필요한 자산 통제 및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4가지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파이 네트워크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고 가시죠. 이게 무슨 그냥 이론이나 백서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미 1770만 명이 넘는 신원인증 KYC를 마친 진짜 실사용자가 존재하고요. 전 세계에 42만 개가 넘는 활성 노드가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생태계 앱들이 자신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1억 1100만 개 이상의 파일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거대하게 작동하고 있는 살아있는 현실 세계의 인프라라는 거죠. 첫 번째 방어벽이자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방어벽, 바로 KYC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대원칙, 너무나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합니다. 바로 일명의 진짜 인간, 일개의 계정이죠. 이 원칙 하나만으로 엔트로픽을 공격했던 24,000개의 가짜 계정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기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누가 진짜 사용자인가? 라는 인터넷의 근본적인 질문을 네트워크의 가장 기초 단계인 프로토콜 레벨에서 완벽하게 해결해버리는 거죠. 그 결과 봇과 익명 공격자가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클린존, 깨끗한 구역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2, 3, 4번 방어벽은요. 마치 튼튼한 건물의 기초공사처럼 은행이나 대기업 같은 기관들이 믿고 들어올 수 있는 견고한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42만 개가 넘는 노드는 압도적인 탈중앙성을 보장해서 특정 주체가 네트워크를 통제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단일 실패 지점을 없애버리죠. 또 파이빗 리미트가 유럽 ESMA에 등록한 것처럼 처음부터 유럽의 밑과 같은 강력한 규제를 만족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기관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규제 리스크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곧 활성화될 소로반 스마트 컨트랙트는 자산 동결이나 자금 회수 같은 강력한 통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건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되찾거나 불법 자금을 동결해야 하는 은행 같은 기관들이 규제받는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다루기 위해선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자, 이 4개의 강력한 방어벽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왜 파이 네트워크가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그 어떤 프로젝트로도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인프라가 되는지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이 비교표를 보시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우리 한번 속어법으로 따져볼까요? 프로토콜 레벨에서 모든 사용자에게 KYC AML을 강제하는 프로젝트? 사실상 없습니다. 설령 일부 있다고 해도 파이처럼 수천 명의 실사용자와 수십만 개의 노드를 가진 거대한 L1 스케일을 동시에 확보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죠. 게다가 처음부터 규제를 최우선으로 설계하고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갖춘 곳은 더더욱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이 4가지 필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시스템? 지금 지구상에는 파이 네트워크가 유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체 불가성의 명확한 근거입니다. 자, 이제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볼 때 월가와 실리콘밸리의 러브콜은 과연 시작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디지털 세상은 정말 심각한 신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AI 산업과 금융시장은 셀 수 없이 많은 봇과 익명의 공격자들 때문에 신음하고 있어요. 진짜 인간의 트래픽은 어디에 있는지, 누가 나의 진짜 고객인지조차 알 수 없는 이른바 죽은 인터넷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질문은 너무나도 명확해지죠. 진짜 인간 고객을 간절히 원하고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은 과연 어떤 인프라를 선택하게 될까요? 그들에게 다른 대안이 있기는 할까요? 네, 최종 결론입니다. 진짜 인간을 필요로 하고 규제 준수가 생존의 필수 조건인 모든 기업은 결국 파이 네트워크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구조적 필연성에 가깝습니다. 러브콜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체제가 없는 유일한 인프라기 때문이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멤버십 가입과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